조중동 등 기성 언론을 무시하라. 지금 정청래를 아주 십자포화를 때리고 있는데, 정청래 막말 논란에 조선일보 지지층 초화한다고 도를 넘었다. 정청래를 지금 아주 때리기 위해서 아주 조중동이 길을 쓰고 있는 거죠. 정청래 막말한다고 말이죠. 법사위에서 막 10분간 퇴장! 퇴장 명령을 하고, 퇴장!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당 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이 돼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한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깠죠. 중앙일보는 국회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정청래를 막 들이깠습니다. 조선일보 완장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 아이고. 중앙일보는 품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이게 사설도 막 쓰고 이랬어요, 지금 다. 정청래의 막말에 풍기는 광기의 정치. 이것 말고도, 내가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청래를 완전히 후레자식으로 몰고 갔어요. 전부 이 언론들 다. 그래서 정청래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청래 잘하고 있다. 기성 언론은 다 썩었고, 이게 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다 한 거예요. 해병대 참사는 정치권과 장성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해병대 얘네들, 그 다음에 국방장관 한 놈들,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다 모욕하고 조롱해도 괜찮다. 그런 놈들 때문에 국민이 지금 부끄럽다. 그런 놈들이 광기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걸 바로 잡아라. 나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청래 정치는 옳다. 조중동 등 기성 언론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정청래는 품위를 갖추고 김현희 여기 그러니까 방통위 위원장이 김홍일인가? 그놈 아니야? 김홍일이지. 그놈 아니야? 왜 둘이서 5명인데 정원이 5명인데 2명이서 놓고 박문진하고 이거를 의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김홍일을 탄핵한다고 딱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걸,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걸 지난주 금요일 날 열어버린 거야. 거기에 의원들이 가려고 그랬더니 김현 의원이, 그러니까 거기 방통위 직원들이 정문에서 막아버린 거야. 출입문에서 못 들어가게. 절차를 밟으라. 어쩌고 절차대로 해달라. 무슨 이유를 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방통위가 두 명이서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현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오마이TV에서인데, 오마이TV가 요즘 돈을 못 벌고 있는지 하여튼 봅시다. 한번 오마이TV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매구미님, 한국의 정치에는 영국 신사는 필요치 않죠. 그냥 이해는 이, 눈엔 눈, 그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김홍일 방통위가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MBC 죽이기 공작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원내와 의논해서 김홍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그게 당론으로 채택된 게 5시였죠. 그 즈음에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홍일 탄핵안을. 그리고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 김현 간사가 야칠당과 접촉했으나 용해인 의원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뺐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같이 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탄핵안 발의에는 동참하기 어렵다. 그래서 야 5당이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2인 구조의 방통위에서 불법적 절차로 박문진 그리고 KBS 이사 선임 계획을, 만약에 계획을 결의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김홍일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밟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방통위의 특징은
방통위에 오는 정무직 위원들이 방송통신을 잘 모르는 곳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통위 내부 공무원 부역자들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이.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 장악에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 지금까지 행적을 추적해 왔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진 등 이사 선임 계획이 의결되었지만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결정이 무효하다는 소송부터 시작해서 살라미로 쪼개서 법적 고발, 법적 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이 2008년 마봉춘 살리기에 나섰듯이 2012년 마봉춘 살리기에 나섰듯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지키기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을 찾아서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과방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2년간 괴물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청래도 그 법사위 운영하면서 아주 잘했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몰상식과 거짓말은 탄핵이 답입니다. 그래서 난 탄핵의 일상화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탄핵을 두려워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놈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야.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다 망가뜨린 놈들이야. 왜 거짓말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왜 몰상식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왜 질서를 지키지 않는 놈들을 탄핵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정청래식 정치는 옳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시민과 이병헌에게 독서를 내뿜었어요. 정청래가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2007년 5월 13일이었어요. 2007년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2007년 5월 13일 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마이TV에 들어가니까 2018년 8월 14일인데 제작일은 5월 13일이었어요. 유시민, 전두환 시절 총재인가? 이런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5월 13일 그러니까 2007년 5월 13일 오전 광주 상무지구 시민공원에서 열린 5.18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에서 정동영 전 의장과 함께 참가해서 유시민 장관과 이병헌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때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했죠. 보건복지부 장관 2006년 2월 10일 날 취임해서 2007년 5월 22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장관을 했어요. 1년 한 3개월 좀 넘는 기간 장관을 했고 그때 유시민은 사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병환 비서실장은 2005년 8월 25일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했고 지금 제작한 날짜가 5월 13일 아니에요? 근데 3월 9일 날 이미 비서실장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나갔는데 비서실장 끝나고 나서 정무특별보좌관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무특별보좌관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강력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옛밀님,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유시민 장관은 99.9%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전두환 시절 민정당 총재처럼 국회 비례대표 배지를 뗐다 붙였다 했습니다.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에는 정운찬도 대권을 출마를 포기하는데 왜 정동영, 김근태는 대권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당의 대권 후보를
출마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엿보이게 하는 간신배의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유시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당에서는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당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하려고 할 때 또다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완료하거나 또는 하지 말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환 전 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민경선을 제안했고 국민경선이 끝났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추가 화환을 걸어줄 수 있었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정동영 당시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후단협이 지지율이 낮다고 노무현 후보를 흔들 때 후단협을 준엄하게 꾸짖고 후단협이 잘못됐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고 그걸 정리했던 것이 역시 정동영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대지 저금통 들고 경쟁자였던 노무현 후보를 향해 정동영의 입으로 노무현 후보를 찍어달라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때 이병환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모사 정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이병환 실장이야말로 살모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부 장학생 출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간신들을 대통령은 빨리 물리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가 저럴 때가 있었네요. 요즘은 뭐, 정청래가, 유시민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유시민하고 정청래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을 수가 없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노무현과 관련돼서 사실은 정청래가 노사모의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어떻게든지 노무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들어온 유시민이 사실은 노무현의 적자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장관도 하고 그 노무현의 총애를 받고 막 그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유시민은 다음 시간쯤 한번 인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유시민하고 내가 채팅창에도 잠깐 썼지만 유시민하고 그 김어준하고 같이 이 둘이서 그 짝짝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민간인이라 평가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 아주 엄격하게 인사평가를 한다기보다도 하여튼 그 핵심 이슈들만 짚어서 인사평가를 해서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하는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꼭 이 뻘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삑사리를 내잖아요. 그 중요한 변곡점에서 삑사리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하다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그게 삑사리를 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래서 그 삑사리를 낸 다음엔 반드시 그것을 다시 삑사리 냈다는 말은 이 진리의 길에서 탈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진리의 길 위로 올라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문제죠. 옛밀림,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확실하니까 불기소 특별사면을 내걸고 윤석열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자. 유시민은 정녕 윤석열이 그 정도의 생각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가? 또는 천공이 내려가도 좋다는 교실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가? 탄핵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그의 의도는 무엇인가? 네. 그래서 유시민이 썼다는 그 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봤는데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옛밀님이 쓰신 대로 그 특별사면, 불기소 특별사면 그 얘기를 썼던데 이제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를 실드치다 구독자 빠져나갈 것 걱정되네요. 네, 시골 아저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정청래를 그 법사위원장 너무 잘한다. 영숙님.
유시민도 뿌락지라고 본다. 안기부 장생. 유시민 말은 가치가 없다. 뭐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네. 시골 아재 최동석이가 그런 거 신경 썼으면 유튜브 이렇게 하겠어요. 네, 제가 뭡니까? 지난 한 달, 거의 한 달 이상 유튜브 구독자 수가 쭉 빠져서 한 2천여 명이 빠져나갔는데, 그 숫자가 다 카운트 되잖아요.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거의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구독자가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와서 분탕질 하는 거,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식 정치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노무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시민은 시호가 짧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눈이 없다고. 이병헌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워낙 사회적 활동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가끔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같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틀린 말인데 그 틀린 말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어준하고 똑같아요. 김어준은 무식한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고, 유시민은 유식한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죠. 오케이.